실질적으로 명상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이론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나서 명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이제 명상은 주로 마음의 번뇌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용 가운데에서 나의 그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 속에서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기억이에요. 기억.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오느냐면은, 기억은 기본적으로 번뇌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번뇌의 요소를 가지고 있냐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기억해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튀어나오는 생각은,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서 좋아했던 기억,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싫어했던 기억,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기억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억을 다스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좋아하고 싫어했던 경험을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좋아하고 싫어했던 기억이 나를 어떻게 방해를 하는가? 그게 떠오르면 왜 방해가 되죠? 왜 방해가 될까요? 지금 현재의 삶에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운전을 하면 운전대가 중요한 것이고, 상대방에게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중요한 것인데, 상대방보다도, 운전하는 것보다도, 밥을 하다가 가스를 틀어놓은 것보다도 기억에 빠져버리면, 그러면은 가스는 불이 타서 밥이 탄내가 나고, 운전은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날 수 있고, 상대방하고 대화하면서 실수를 해가지고 상대방하고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고,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매 순간순간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순간순간 현실에 집중하는 일이 왜 중요하죠? 순간순간 현실에 집중을 해야만, 순간순간 현실의 행위를 우리 말로는 업이라고 그래요. 그쵸? 순간순간의 행위, 몸으로, 말로, 그 다음에 생각으로 하는 그 행위를 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에 내 마음을 집중해야만 선업을 지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에 집중을 못하고 과거나 미래에 가 있으면 선업을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악업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업을 짓고 선업을 짓는 가장 키포인트가, 현재에 집중을 하는가, 현재를 잊어버리고 과거나 미래에 빠져 있는가, 그리고 행위를 하는가에 큰 차이가 있고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다스려야 될 적은 무엇이라고요? 과거나 미래에 대한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억, 이것을 다스리는 것이 명상의
첫 번째 선결 과제다. 그리고 과거나 현재에 일어나는 생각을 다스려야 되는 이유가 뭐라겠죠? 선업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에 우리는 업을 짓는데 마음이 현재에 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선업을 지을 수가 없다. 선업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에 빠져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행복에는 행복의 원칙이 있고 불행해지는 데는 불행의 법칙이 있어. 그래서 운전을 할 때 만약에 반대편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은 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해.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행해지는데 아주 선결, 아주 중요한 그 뭐랄까 불행해지는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의 현재 어울리는데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고 과거나 미래가 있으면 그러면은 불행해지는 첫 번째 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므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집중하는 테크닉을 개발하는 것, 그것이 명상이다. 그리고 현재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설명이 충분히 되었어요. 나중에는 잊어버릴지라도 지금은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현재에 집중하고 살지 않아요. 인정하시는가요? 주로 과거에 집중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사람을 보려고 하고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맛을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과거의 기억을 먹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현재의 맛을 먹자. 이게 인간의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으로부터 탈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를 집중하는 방법을, 테크닉을 익혀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발원이 생겼는가요? 네. 발원이 생겼죠?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현재에 집중하는 테크닉을 구체적으로 3단계로 들어가도록 하자고요. 첫 번째, 현재에 집중하는 테크닉 1번, 호흡을 놓치지 말아라. 호흡과 함께 집중이 연결돼요.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 단전으로 배로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위를 할 때 호흡과 함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래서 리드미칼이란 말을 들어봤죠. 리드미칼하게 호흡을 해야 사랑과 미움에 빠지잖아요. 과거에 빠지잖아요. 사랑과 미움에 빠지면 호흡이 어떻게 될까요? 리드미칼할까요?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서 호흡을 컨트롤할 수 있지만, 뒤집어서 말하면 호흡을 컨트롤해서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호흡을 꾸준히, 그래서 호흡은 좀 마음은 미세한 것이고 호흡은 드러난 거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관찰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관찰하는 게 마음보다 쉬워요. 그래서 쉬운 쪽부터 관찰해서 미세한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호흡부터 관찰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늘 내쉬고 들이쉬고, 말을 할 때에도 내쉬고 들이키고, 이 호흡의 리듬을 말을 하면서도 어떤 행위를 하면서도 이 리듬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네? 네, 나는 그게 가능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도 가능해요. 초보자는 가능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처음에 호흡 자체가 익혀지지 않으면. 그래서 초보자는 처음에 호흡 따로 익히는 거예요. 호흡에 관찰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아나빠나사티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보자는 아나빠나사티를 하고 익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그러면은 말을 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생각을 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행위와 함께 호흡을 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호흡에만 집중을 하고 1단계는 호흡에만 집중을 하고 두 번째는 무엇과 함께 행위와 함께 호흡을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부터 얘기했듯이 행위라는 것은 업이에요. 업을 짓는데 현재 의식이 현재 행위하는데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행위하는데 마음이 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뭐라고요? 호흡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항상 호흡하는 수련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우리는 호흡을 하는 수련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하는 수련 하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뭐를 하라겠죠? 현재의 마음을 집중하는 수련. 그래서 1번은 마음이 현재의 행위에 집중을 하는 훈련. 두 번째, 호흡을 하면서 행위를 하는 훈련.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뭐에 속한다고요? 명상에 속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로 현재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호흡을 하면서 행위를 하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세 번째로는 모든 행위에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두 가지가 있냐면은 발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거나 손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거나 숨을 들이쉬거나 아니면은 내쉬거나 어떤 up and down, rising and falling이라고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쌍으로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특히 호흡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걸어가는 경우에도 up, down, up, down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모든 행위는 그 순간순간 끊겨져 있어요. 그렇죠? 들어올리는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발을 닿는 행위가 있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래서 끊어진 행위가 파도의 물결처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인간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파도의 물결처럼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행위의 원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이 뭐겠어요? 행위는 지금 이제 피지컬, 몸의 무브먼트라고 바딜리 무브먼트라고 한다면 이 바딜리 무브먼트를 몸의 행위를 일으키게 하는 정신적인 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신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모티브, 인텐션이나 모티브, 의도나 동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숨을 내쉬었다가 숨을 들이쉬는 데는 동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기가 뭘까요? 생존, 동기는 생존이 아니에요.
동기는 생존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개념으로 만들어간 거고 실제적인 동기는 따로 있어요. 불편해서. 불편해서 숨을 내쉬었다가 들이키는 거예요. 숨을 들이켰다가 다시 내쉬는 이유는 왜 내쉬어요? 불편해서. 눈을 깜짝이에요. 손을 들어서 이렇게 간지러. 이렇게. 왜 그래요? 가렵다는 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불편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모든 행위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의도로 행위가 발생한다. 불편함과 불편함의 해소, 불편함과 불편함의 해소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개념 없이 사실대로 쳐다봐야 돼요. 그러면 모든 나의 삶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알게 돼요? 불편하고 불편함을 해소하고 불편하고 불편함을 해소하고 그런 나를 쳐다보면 무슨 마음이 생겨요? 에? 가엾은 마음이 생겨요. 이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막 대단히 그 아상을 세울 만한 것이 아니고 불편함을 아상이 깎여요. 내가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불편하고 불편함을 해소하고 불편하고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 모든 행위가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하는 행위. 한마디로 말해서 crying, yelling, 울부짖음이야. 그냥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남을 쳐다보면 어때요? 똑같은 걸 보면 남도 뭐예요? 남도 가엾게 고통과 고통으로 벗어나는. 그러니까 남에게 대한 미움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불쌍한 가엾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연민심, 우리 그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뭐냐면은 연민심이 생겨야 돼요. 우리가 선악을 따지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 신도 여기에서 무릎 꿇고 여기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돼. 선악을 따지기 시작하면은 인간의 이성은. 근데 뭐가 있어야 돼? 연민심이 있어요. 그 연민심을 가지고 자식에게 얘기해주고, 연민심을 가지고 배우자에게 얘기하고, 연민심을 가지고 친구에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얘기가 잘 풀려요. 그런데 연민심이 없이 정죄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반발을 해요. 여기도 중요한 것은 연민심을 가진다고 해서 남을 룩다운, 아유 그렇게 힘들게 다뤄뒀더니, 이 말은 뭐냐면은 나는 이 정도 되는데 너는, 그러니까 내 자신의 고통을 쳐다볼 때 내가 아상이 안 생기려면은 나라는 것은 고통과 고통의 해소, 고통과 고통의 해소, 이게 나의 행위를 관찰해 보면은 그것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단계가 잊어버려. 나중에 지나가면 첫 단계가 뭐예요? 현재 집중. 현재에 집중. 왜 현재에 집중을 해야 되죠? 현재에 일으키는 행위는 전부 다 업이에요. 업인데 만약에 현재에 집중하지 않고 과거나 미래의 생각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선업을 닦을 수가 없고 사고가 생기게 돼요. 운전할 때 딴 생각하면 사고 나는 것처럼. 그래서 현재에 집중을 해야 되고, 생각을 사고가 나지 않도록 과거와 미래가 있는 생각을 현재에 집중하도록 생각을 컨트롤해야 된다. 자, 컨트롤, 이게 두 번째예요. 생각을 컨트롤한다. 세 번째가 뭐였죠? 세 번째가 바로 생각을 컨트롤하는데 매개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breath, 호흡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호흡이에요. 자, 호흡을 하면서 파도처럼 일어나는 행위를 바라보니까 네 번째 뭐를 알게 돼요? 고통과 불편함과 불편함의 해소, 불편함과 불편함의 해소를 알게 돼요. 네 번째. 그러니까 다섯 번째, 무슨 리얼라이제이션, 어떤 이해가 생겨요?
나와 다른 생명들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연민심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은 기대하지 말고 이 5단계만 오늘 하루에 경험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가 바로 이 5단계. 원래는 새벽에서부터 저녁까지 해야 됩니다. 이 5단계를 경험을 하려면 오늘 그래도 이제 맛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다. 자, 우리의 행위는 명상센터에서는 말하는 것은 일단은 제를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프랙티컬하게.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게 될 때 행위는 크게 3가지로 이루어졌어요. 뭘까요? 좌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행하고 그 다음에 좌선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가 쉬고 명상하면서도 쉴 수 있어요. 누워있는 자세. 그걸 2개로 말한다면 크게 나눈다면 좌선하고 그 다음에 행선은 경행하는 거 둘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좌선할 때는 현재를 집중하려면 어디에 집중하고 행선할 때는 어디에 집중하는가를 한번 봐야 돼요. 자, 걷는데 현재의 집중은 어디겠어요? 발바닥이 지금 현재 닿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도 아니고 그 후도 아니고 지금 현재 닿는 곳이라면은 현재 닿는 곳에서 뭐가 느껴지겠어요? 센세이션. 필링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현재 닿는 것에 닿을 때마다 거기에서 느껴지는 필링을 느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가 되는 거냐? 그것은 바로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바닥이 닿을 때 이 인간의 몸, 그 다음에 이 바닥은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4가지 중에 하나의 느낌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땅의 느낌은 딱딱하거나 부드럽거나 딱딱하고, 물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에요? 촉촉하거나 드라이하거나 반대되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양쪽을 다 신경 쓰기 어려우면 딱딱함, 그 다음에 촉촉함 하나만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 다음에 화의 느낌은 뭘로 오겠어요? 따뜻하거나 차갑거나 발바닥이 차가울 수 있거든요. 화의 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바람의 성분은 움직임이에요. 근데 이 바람은 나중에 쳐다보고 지수화 3가지가 가장 두드러진 거예요. 자, 그래서 딱딱함, 촉촉함, 그 다음에 차갑거나 따뜻함.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만 집중을 하면 돼요. 걸을 때 이 셋 중에 하나만 집중을 하면 돼요. 근데 무엇 하면 더 좋아요? 호흡과 같이 병행하면 좋아요. 그래서 경행할 때 3번째 단계에서는 호흡과 같이 가요. 내가 몇 번 가르쳐 줘서 예전에 들었던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처음 듣는 사람은 조금 내가 말하는 게 설명하는 게 속도가 좀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보살님 지금 설명한 것에 완전히 이해가 되는가요? 아니면 좀 미진한 데가 있나요?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야 돼. 이유를 알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그 필링에 현재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하다가 이게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고 중간에 그만두거든요. 근데 현재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라겠죠?
왜 그 메커니즘이 뭐예요? 왜 선업을 쌓게 되고 현재에 집중하지 않으면 왜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과거의 기억에 과거나 미래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어요. 특히 과거의 기억에. 근데 기억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좋았던 기억이나 과거에 싫었던 기억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를 망각해요. 그러면은 마치 운전을 하면서 운전하는 현실을 망각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고가 발생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이 자기 현실을 느껴야 되는 것처럼 바로 그것에 못지않게 우리는 이 몸뚱아리를 운전하려면 그 순간순간에 자각을 해야 돼요. 사람이 걷다가 허리가 삐끗하거나 무릎이 삐끗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현재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 벌써 이게 수레바퀴 하고 같아요. 기계하고 같거든요. 기계의 이순매가 좀 느슨해졌는데 그걸 알고 천천히 일어나야 되는데 후닥딱 일어나다가 삐끗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허리나 무릎이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 오래전에 허리를 다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조심 않으면 다시 허리가 도지거든요. 그런 경우는 특히 비행기를 타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면은 중간에 이제 폭신폭신한 그런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왜 싼 데는 보면은 스포츠로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 그러면 허리를 안 받쳐주니까 자고 나면 바로 허리 안 좋은 사람 허리가 아파요. 이제 이런 경우에 비행기까지 딱 타고 그러면 허리가 탁 맺혀버리게 돼요. 이런 것도 현실에 집중하면서 걸으면은 그거를 제자리에 갖다 놓아서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의 그 현재 걸을 때 집중하지 않으면 병원으로 가야 돼요. 이게 현재에 집중하는 거하고 집중하지 않는 거하고 이런 이제 차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에 집중을 해야 사고나 악업을 짓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경행할 때 집중하는 방법이고, 그러면 좌선할 때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겠어요? 호흡에 집중을 하는데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여기에 집중하는 방법이 있고. 스님, 예. 질문이 있는데요. 호흡이요. 예. 제가 요걸 한 1년 정도 했을 때 우리도 이렇게 명상을 했었거든요. 호흡을 들이쉬고 내뱉고 들이쉬고 내뱉고 그게 처음에는 좋아요. 근데 한 50분 있으면 사람들이 코도 골고 자고 이게 그런 경우를 몇 번 봤거든요. 호흡 우리 수련할 때. 제가 지금 약간 걱정되는 게 저도 있다고 호흡 할 때 숨을 들이쉬고 내뱉고 들이쉬고 할 때 잠깐봐. 숨만 쉬면 네. 잠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가는 거예요. 숨을 쉬면서 네. 의식이 현재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 현재가 뭐라겠죠 아까? 센세이션, 필링이에요. 그래서 이 배에서 느껴지는 호흡을 하면서 배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놓쳐버리면 그러면 잠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느낌을 느낌을 현재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무 그 생각 없이 현재의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을 비우는 것은 그건 잠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명상이 아니에요. 그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생각이 없으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생각을 하는데 잡념에 떨어지는가 아니면 현재에 집중하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요가하고 불교는 다른 거네. 요가에서는 empty your brain 하면서 모든 걸 비우고 무슨 쉬고 그러시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초보자 선생이 가르칠 때는 그렇게 하지만 네. 깊이 들어가면은 요가에서도 네. 생각 없는 상태가 존재하잖아요. 마지막 파이널 사마디에 들어가면 뭘까? 그전에는 생각이 없는 존재는 없어요. 모두가 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자기가 망각하고 자각하지 못할 뿐이에요. 뭔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뭔가를 생각하면서 호흡을 같이 그 한다는 뭔가를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현재를
생각해야 되는데 현재의 생각이 뭐냐면은 센세이션, 필링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에서 오는 그 순간의 필링, 그 다음에 단전에서 호흡이 들어갔을 때 배가 빵빵해지는 느낌, 그 다음에 호흡이 내쉴 때 배가 쭈글쭈글해지는 느낌, 이 느낌을 잘 처음에 초보자는 모르겠으면 손가락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느낌을 만져보고 아니면 미세하게 배에서 그런 느낌을 그 느낌을 놓치면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잠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반대가 뭐예요? 생각에 빠지고 있어. 그래서 지옥에서 극락까지를 여러 바퀴를 돌고 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에너지가 소비되어서 몸이 더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단백질이 요구가 돼요. 엄청난 단백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재의 필링에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엄청난 단백질을 축적할 수 있어요. 네? 축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소모가 안 되고. 생각 많이 하고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그러시죠. 단백질이 소모가 된다고. 생각하면 소모가 되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게 축적이 되는 거죠. 소모가 안 되고. 생각하라고 부르셨잖아요. 현재의 센세이션에 집중을 하라는 거죠. 그 느낌도 생각이잖아요. 그렇지만 과거의 미래에 대한 생각에 비해서 단백질의 소모가 훨씬 줄어요. 현재에 집중하라를 그냥 현재에 생각하라라고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에 집중하라예요. 현재에 집중하라. 그리고 과거는 생각이고 생각을 하면은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가 되고 현재에 집중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아주 조금밖에 소모가 안 돼요. 그래서 컴퓨터로 말하면 하이브레이션, 그걸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수면 상태, 컴퓨터가 수면 상태는 배터리가 많이 소모가 안 되잖아요. 그런 상태나 마찬가지다. 이해가 되시는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현재에 집중해야만 되는 이유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 그 다음에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이 경행할 때와 좌선할 때가 있고, 좌선할 때에 집중하는 방법은 호흡을 하면서 반드시 센세이션, 필링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뇌가 센시티브한 사람, 뇌가 안 좋은 사람, 호흡을 하면은 체하고 맺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코끝에 집중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다 가르쳐주면 번거로우니까 일단은 먼저 앉아서는 단전에다가 집중하는 방법.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에 숨이 빵빵하게 들어오시면 그러면은 그걸 지대로 말하면은 뭐가 돼요? 딱딱함. 그 다음에 숨이 내쉬어지면 쪼글쪼글 부드러움. 그 다음에 한 여러 번 하게 되면은 단전이 어떻게 돼요? 따뜻해져요. 그럼 그건 뭐죠? 화대.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단전이 차가운 걸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화대예요. 근데 단전이 따뜻해지게 호흡을 한 10여 번 하면은 뭐가 생길까요? 모이스처, 수증기가 발생해요. 그걸 느끼게 돼요. 코끝에서 막 그냥 김이 굉장히 뭐 기분 좋은 그런 저기가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셨죠? 그런 그 모이스처가 이 단전에도 그걸 모이스처를 습도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호흡은 길게 쉬고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래서 자연적으로 길어지도록 인위적으로 길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길어지도록 그리고 현 생각에 마음이 뺏기지 않으면
자기의 폐활량에 맞춰서 제일 길게 호흡이 되게 돼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호흡이 짧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좌선할 때 집중하고 경영할 때 집중하는 거 설명을 했어요. 자, 여기 이해가 되셨는가요? 저는 스님 말씀하신 대로 류가 좀 안 좋아서 60분간 보기 힘들거든요. 그걸 하는 걸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똑같은 원리예요. 코 밑에 여기에다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람이 여 밑에를 절대로 안으로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집중력 좋은 사람은 코가 헐어버려요. 집중력이 좋은 사람은. 그래서 요 밑에가 헐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집중을 해야 돼요. 코끝에다가. 그래서 숨이 들어가고 들어갈 때는 건조해요.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촉촉해요. 그죠? 수. 들어갈 때는 차가워요. 나올 때는 따뜻해요. 화. 그래서 이 수, 그 다음에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풍. 그래서 수, 화, 풍. 그래서 내가 이제 알아들으라고 설명하는 것이고, 수와 풍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건조함, 촉촉함, 차가움, 따뜻함,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feeling, sensation을 느껴야 되고, 그 다음에 작업이 뭐죠? 이름을 붙여야 돼요. 건조한, 촉촉함, 그 다음에 차가움, 따뜻함. 생각은 이런 명사하고 개념하고 연결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명사하고 개념을 촉촉함, 따뜻함 딱딱 붙여버리면 생각이 착착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생각이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센세이션, 필링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름을 붙이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어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는 고통에서 해방돼요. 우리는 몸 자체가 하루에도 수십, 수백만 개의 세포가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죽어나가 빠지고 있는 호흡을 계속 보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불행해져요. 우리 인체의 세포가 계속 죽어나가는 것을 본다면. 그래서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죽어나가져가는 불행한 사실들로 에워싸여져 있어서, 그걸 다 자각하고 있으면은 눈 뜨고 그다음에 눈 감을 때까지 계속해서 불행한 생각만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굉장히 센시티브한 사람은 주변에 그냥 뉴스라든지 이런 것에 마음을 열어버리면은 하루 종일 불행해. 주변에 불행한 사실을 보고. 그런데 그건 다 무엇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생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뉴스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그래서 이 생각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몸과 마음을 쉬어주게 하는 게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해요. 만약에 이 생각을 해탈하고 해방하는 테크닉을 얻지 못하면, 그러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남들의 고통에 껍질을 쌓는 방법을, 무관심해지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좋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면서 건전하면서 그런 상태가 되려면은 생각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때 해탈하고 해방되고 멈춰주는 테크닉을 키워야 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이게 바로 이 명상 수행을 하면서 몇 분, 몇십 분 정도 완전히 집중하고 있으면은 그 모든 불행한 현실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잖아요. 그럼 완전히 리프레싱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그냥 사람의 감정과 이성이 아주 소프트해지죠. 그래서 이제 건전한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 명상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눈은 어떻게 해요? 감아요? 아니면? 자, 눈은 우리 불교의 수행 방법은 삼매와 지혜, 개정해 할 때 삼매와 지혜 두 가지가 있어요. 삼매를 닦는 데는 눈을 감아요. 지혜를 닦을 때는 반개, 반절 떠요. 그래서 관찰을 할 때는 반개를 하고 그 다음에 집중을 할 때는 눈을 감는데 지금 여러분의 상태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편한 대로 눈을 뜨고 싶으면 뜨고 감고 싶으면 감고. 근데 걸을 때 기본적인 것은 유지할 정도로 눈은 떠줘야 되죠.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좌선을 먼저 해야 될까요? 경행을 먼저 해야 될까요? 경의를 먼저 해요. 경행을 먼저 해야 돼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의 몸이 그렇죠. 대부분이 전부 다 꼬여 있어. 허리 같은 데가 뒤틀려져 있고 근육, 신경이 다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 앉아 있으면은 먼저 괴롭기부터 해요. 그래서 근육과 그 뼈를 이완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기에 경행만큼 좋은 게 없어요. 물론 요가를 할 수도 있어요. 요가를. 그래서 요가라기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서 뭐라고 할까, 뼈가 뒤틀린 거 살짝 교정을 한번 하자고요. 여러분들 옷 그 전부 다 바지 편한 옷 입고 왔죠? 왁시코 이런 거 보는데 피부도 신고 미국도 신고 얼대로. 운동할 때는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운동할 때는 입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나 명상을 할 때는 절대적으로 코만 사용해야 돼요. 명상을 할 때. 스님 그 이름을 붙인다는 거는 알아차림인가요?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생각에 빠지잖아요. 생각이라는 것은 명사의 조합이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명사가 들어올 자리에, 그 센텐스가 들어올 자리에 그 순간순간에 집중을 하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으로 알아차림이 아닌데요. 알아차리니까 이름을 붙이지. 네. 알아차린 대상에 이름을 붙이는 거니까. 네. 자, 방석을 전부 다 지워주세요. 가방이나 그런 것은 저 끝쪽에 놓든지 아니면 저 안에 놓든지.